자, 우리 대구센터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우리 KDFS는 모든 우리 종사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행복을 위해서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가족들 모두 안전하게 근무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요. 이런 이제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많이 바쁘실 텐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집중하고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구센터 가족들을 위한 오늘 교육은 이제 2시부터 1시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전도재해는 넘어지는 사고를 말해요. 그리고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맡은 일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고객 서비스를 잘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고객 서비스 향상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이제 출발점은 웃는 얼굴이에요. 밝은 얼굴이에요. 고객 서비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밝은 얼굴이 필요합니다. 밝은 얼굴이 이제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죠. 네. 그럼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밝은 표정을 웃는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몽테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대구센터 가족들 모두 지혜로운 분 같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인상이 웃는 얼굴이면 참 귀엽고 한번 옆에 가서 쓰다듬어주고 싶고 이렇게 한번 말 붙여보고 싶고 이런 얼굴이 이제 인상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딱 이렇게 찡그리고 울고 떼쓰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옆에 가기도 부담스러운 거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인상이 무겁고 험상궂게 인상을 쓰면 옆에 가기가 부담스럽고 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대구센터 가족들은 전부 인상이 좋으세요. 네, 서로 좋은 인상을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상 좋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잘 해야 된 이제 이 고객은 누구일까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출문여견 대빈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처음 만난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표정을 바꿔서는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정을 판단하고 바꿔서는 늦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 고객의 범위에는 가족도 포함이 되고요. 동료도 포함이 됩니다. 왜 포함이 될까요? 가족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잘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은 하루 종일 밝은 얼굴로 명랑한 얼굴로 편안하게 따뜻하게 많은 사람과 좋은 인사를 나누고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싫은 소리하고 호통치고 막 이렇게 그냥 욕을 한바탕 해붙이고 막 이렇게 그냥 때려부시고 하고 출근을 했으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 찡그린 얼굴에 그냥 하루 종일 좋은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출발 전서부터 되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좋은 인사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우리 고객이 되고요. 다음에 동료도 우리 고객입니다. 출근해서 사무실에 딱 마주치는 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듭시다. 서로 협조해서 일 잘해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제 시작을 해야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딱 출근해서 마주치는 순간 아휴 저 인간은 오늘 또 만났어. 아이고 해필 내 옆에 왜 저런 인간이 와 있나 몰라. 이런 마음이면은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사고도 납니다. 그래서 동료도 따뜻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도 우리 고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예, 고봉상님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네. 가족도 동료도 고객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 만족이란 뭘까요? 자, 고객 만족은요.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군맨 박사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잘 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이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신뢰가 이어질 때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고객 만족이 하도 강조되니까 말로만 서비스가 엄청 좋아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고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진실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가 돼 있어야만 이렇게 고객 만족이 된다는 것을 풍자한 우리 개그 프로그램 재미있는 영상을 한 편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렇게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서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객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그 말로만 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를 풍자를 한 개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객 서비스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이제 고객의 실질적인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 인사 예절이 또 중요해요. 인사 예절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인사 예절이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의 시작 신호이면서 인간관계의 윤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인사 예절이 큰 역할을 해요. 그럼 인사 예절을 좋은 인사 예절을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친절한 인사가 중요한데요. 친절한 인사는요. 제일 먼저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한테 인사할 상대방과 눈을 맞춰야지 인사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을 맞추지 않았으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 웃는 얼굴이 아니면은요. 상대방이 불편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 인사 받는 사람도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표정이 무겁게 꼭 상대방 노려보듯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불편해요. 인사 받느니
안 받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중한 인사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그래서 친절한 인사 우리 배구센터 식구들은 잘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동안에 중대재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딱 떠오르는 거 좀 살펴보자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딱 떠오르는데요. 삼풍백화점은 아니 많은 쇼핑객들이 와서 막 물건 산다고 쇼핑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물건 고르고 막 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고 매몰돼 가지고 막 열흘 이상 그 안에 갇혀 있고 이런 엄청난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는 다 헐어버리고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 그 삼풍백화점 그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서 안전재해 관련 법령이 많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요 성수대교 붕괴가 또 큰 사고였죠. 아니 멀쩡하게 한강 다리에 차가 건너다니고 사람이 건너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뚝 끊어져 가지고 내려앉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좀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요즘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수백 명이 죽었고요. 지금도 그냥 수백 수천 명이 그냥 그 폐가 망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져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런 대형 재해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몇 년 전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침몰되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떠나갔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런 대형 중대재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여기에 그냥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기본 수칙을 무시하고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너무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지키고 뭘 잃어버리면 안 될까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짚어보기로 해요. 돈을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돈을 잃는 것은 사실은 아주 조금 잃는 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는 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거는 이제 안전을 잃고 또 이렇게 이제 내 몸, 생명을 잃어가지고요. 모든 걸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생명을 잃고 나면은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는 건강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날 시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 KDF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중대재해란 뭘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해요.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런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법이 좀 엄격하게 강화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가 혼자서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구센터의 이상세 센터장님이 이제 총괄 또 책임을 지시고 또 이렇게 건물별로 이렇게 이제 달성은 우리 서병욱 소장님이 또 이렇게 이제 상인 빌딩에는 또 이봉근 소장님 이렇게 이제 책임을 분담해서 그 건물을 늘 살피고 또 이렇게 이제 근무자들을 안전을 좀 챙겨주시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은 본사에 요구를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이제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KDF에 소속된 모든 종사원들이 늘 살피고
안전 대책을 해서 나 자신도 안전하게 근무하고 또 우리 동료도 안전하게 근무해야 되겠고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대비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예요. 그리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걸 실천하다 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집에서나 이웃 동네에서도 정말 내 안전을 지키는 데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3년 내에 사망사고 발생을 유형별로 이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이 기타 업종은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업종이에요. 여기에 떨어져서 죽은 인원이 157명이고요. 끼어서 63명이 죽었고요. 부딪혀서 85명, 그리고 깔려서 52명이고요.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금년에 제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갔다 왔어요. 가서 사망, 사고 이런 산업재해 원인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끔찍한 사고들 나고 하는 원인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 10%가 또 이렇게 이제 환경적 요소에서 2%가 사고를 당했고요. 이 나머지 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은 뭔가 봤더니 인적 요소에 의해서 88%,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 사고 나는 게 88%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좀 너무 사람에 의한 원인이 많구나 이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구센터 식구들이 생각하기에 자율주행차 그러면 이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10배나 안전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율주행차는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고요. 제한속도 철저하게 지키고 신호등 철저하게 지키고 무리하게 끼어들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안전 속도 지키면서 안전운전하니까 사망 사고 같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대폭 줄어들고요. 사람이 운전하면서 제한 속도를 막 넘게 과속을 하고 신호등 무시하고 차선 무시하고 또 막 무리하게 끼어들고 하면서 사고가 나는 거더라고요. 거기다 음주운전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우리 이제 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나는 것도 사람이 저지르는 게 더 많다는 거를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 안전수칙을 공부하고 이런 걸 이제 열심히 교육을 해서 이 공부한 거를 또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요. 이렇게 업무 중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오늘 교육 공부하는 취지예요. 네.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입니다. 이 전도재해는 넘어지는 사고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전도재해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은요, 이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거나 해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뭔가 전선 같은 거 막 늘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이 또 있고요. 사다리에서 또 이렇게 이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져 떨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전도재해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힙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먼저 바닥 관련 전도재해 사례예요. 바닥 청소를 하다가 이 바닥에 이렇게 세제를 막 이렇게 이제 발라놓고 이거를 청소하다가 여기가 세제가 들어가면 미끄럽거든요. 미끄러지면서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 여사님들 꼭 좀 관심 가져주실 부분이 이런 또 특별한 청소할 때 이제 그 락스물 같은 것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 락스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실명을 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락스물 같은 또 이런 걸 이제 화공약품 사용할 때에는 필히 보안경을 쓰셔야 돼요. 보안경을 쓰라고 하면은 다 지급이 됐지만은 아우 나 보안경 가도 이거 갑갑해서 못 써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 꼭 쓰셔야 돼요. 조금
갑갑하고 조금 불편하고 좀 시간이 걸리고 해도요. 그거를 해야지 눈을 안전하게 지키지. 이거 사고 나가지고 내 눈 못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도구, 지급된 도구 잘 활용해 주시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셔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각재를 밟아가지고서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모퉁이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 이거 물기 있으면 물을 그냥 밟으면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기가 눈에 띄었다. 이거 빨리 물기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윤활유 같은 이 기름기가 또 이렇게 여기 남아 있으면은 이것도 분명히 밟으면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눈에 딱 띄는 순간 깨끗이 청소를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나도 안전하고 내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통로에 이런 박스 같은 거, 이런 자재 같은 거 여기 놓여져 있으면은 통로에는 마음 놓고 가다가 이 부딪혀서 걸려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통로를 막고 있는 거 뭐든지 다 눈에 띄는 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정돈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모품 같은 것도 제 위치에다가 잘 정돈해 놓고 사용하는 공구도 이제 제자리에다가 이렇게 정돈을 잘 해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 즉시 이렇게 정돈을 해서 정리하고 청소를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통행에 필요한 조명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만약에 전등이 끊어졌다. 캄캄하다. 아유, 그럼 여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딱 통행을 차단하고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75룩스 정도의 조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캄캄한 구간 눈에 띄었으면 바로 필요한 조도 확보하는 거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물기가 있다, 기름기가 있다, 뭔가 지저분한 게 전선 같은 게 막 바닥에 늘어져 있다 그러면은 딱 통행을 차단시켜 놓고 여기 이제 그 불량한 부분을 다 완전히 정리를 해서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통행 금지를 이렇게 이제 풀어야 돼요. 그리고요.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신어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 이런 이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을 때는 여기에 이제 미끄럽지 않도록 딱 붙여주는 이 밑창을 확보를 해서 신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너무 많이 신어서 반들반들해졌다 그러면 교체를 하셔야 돼요. 넘어짐 방지를 위한 청소 방법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만약에 세제를 풀어서 청소를 했다 그러면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씻어내고요. 바닥을 완전하게 건조를 시켜야만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청소할 때 사용했던 패드와 솔 이런 것들은 이제 청소 종료와 함께 깨끗이 정리를 하고 치워야지. 이거 그냥 남겨져 있으면은 이거 밟아서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하는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광택제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적합한 양을 적합한 수준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미장 타일에다가 왁스를 너무 많이 입혀가지고 엄청 열심히 닦아놓으면 거기가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이 돼버려서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 특성에 맞는 광택제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합한 양을 도포를 하고 적합한 수준의 청소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에 바닥을 이제 대청소 같은 걸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경고판을 여기 출입 금지 딱 시켰으면은 이거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거를 차단을 시키는 거 유지해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또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이 물기 있는 거를 밟아가지고 미끄러서 넘어지면서 이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끄러지면서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 바닥에 갔다가 머리나 턱 같은 걸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계단에 물기나 기름기 같은 게 없도록 청결 유지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게 눈에 띄면은 딱 여기 위험합니다 해놓고
이렇게 여기를 완벽하게 청소를 해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계단을 청소할 때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 올라가면서 해야 되냐 하면은요,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면은 설사 발을 헛디뎌 넘어져도 그냥 주저앉는 정도로 끝나는데, 위에서 뒤로 내려가면서 청소를 하면은 우리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려 있으니까 이 뒷걸음질을 그냥 대충 짐작을 해서 디디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원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하는 게 안전해요. 그런데 만약에 뭐 물청소 같은 거 하면서 위에서부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뒷걸음질을 짐작해서 내려가지 마시고 한 계단 내렸을 때는 휙 돌아서서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고 한 계단 내려서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계단에도 마찬가지로 전등이 끊어졌다, 계단이 캄캄하다,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이때는 딱 계단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요, 여기 이제 전등을 먼저 이렇게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조명을 75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를 해가지고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붙여야 됩니다. 요거를 안 붙이면은 요 계단 끝단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가지고 이 평지 바닥에서 넘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계단에서 넘어지는 거는 더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계단에 올라내릴 때 양손에 짐을 들고 막 평지 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안 됩니다. 계단에서는요, 한 손에만 짐을 들고요, 한 손은 계단 난간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계단에서 넘어지면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은 물건을 한쪽에만 들고 한 손은 계단 난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다리로 인한 재해 사례인데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제 저 높은 데 이제 청소 작업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사다리 넘어가면서 그냥 사망한 사고가 있어요. 이런 사다리를 왜 이용할까요? 아니,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2m도 안 되는데 저 4m 높이에다가 청소를 하려면 사다리 도움을 받아서 거기 올라가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다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사다리가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에 사다리는 위험해요. 얘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올라가서 중심 잡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다리 위에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하다가 전등을 교체하고 전선 뭐 이렇게 수리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냥 뚝 떨어져서 사고 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꼭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사다리의 높이나 길이나 형태가 작업 장소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위치 구간에 필요한 형태의 사다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사다리는 내 몸을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다리를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런 방향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세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 요거 찜이 알고 휙 돌아서서 평지 가듯이 내려오면 다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사다리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고무바퀴 이게 필수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설치하고 사람이 올라가면 사람 무게가 가해지면 이 고무바퀴 없으면 이 밑둥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이렇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 방지 장치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두 팔과 두 다리 4개의 접촉점에서 최소한 3개는 접촉을 해야 사다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사다리에 딱 디디고 있을 때는 손은 한 손만 잡아도 돼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디디고 왼쪽 다리를 옮겨 디디려고 할 때는 두 손을 잡아야만 옮겨 디딜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 이용할 때는 필히 3점의 접촉점을 확보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는요,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 혹시 녹슬거나 부식되거나 해서 불안정 요소가 있으면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단단한 바닥에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사용을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가 필수예요. 왜 필수일까요? 저 위에 올라가 작업할 때 머리가 어디 모서리나 그런 데 부딪힐까 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는요, 거기서 이제 뚝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치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전모와 안전대 필수품이고요, 사다리 작업할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은 여기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막 가다가 여기 와서 사다리와 딱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여기 작업 중입니다, 통행금지 이 표시판을 설치를 하고요,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인 1조가 돼야만 한 사람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면은 한 사람은 밑에서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서 붙들어 주고, 그 다음에 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보조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돼요. 왜 안전모를 써야 될까요? 저 위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뚝 떨어지는 거, 또 연장 도구가 떨어지는 거나 할 때 머리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보조자도 필히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동식 이제 사다리 이렇게 벌어짐 방지, 요 고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가 필수품이에요. 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 저 상인 빌딩의 이봉근 소장님, 상인 빌딩 사다리에 요 아웃트리거가 있나요? 설치되어 있나요? 돼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설치되어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아웃트리거가 필수품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일자형 사다리를 어디 높은 데다 걸쳤을 때는 요 거치한 부분과 사다리 끝부분에 60cm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다리를 안전하게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또 하나는, 자, 이제 사다리를 경사각도는 75도 이하로 이렇게 여기다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만약에 여기 길이 좁다 그래서 이걸 뱃삭 일로 붙여 세우면은 90도 가까이 되면은 작은 충격에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75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75도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이렇게 멀리 갖다 세워놔도 이 사다리는 오르내리는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75도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 그러면 생소한 단어 같지만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이삿짐 센터나 건축 현장 같은 데서 무거운 걸 날마다 다루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다쳐요.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처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뭐 가끔 무거운 거 다루면은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거운 거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가끔 드물게 만지다가 다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게 나오는 단어거든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오는 문제예요. 이 목이나 어깨에, 또 이렇게 이제 허리에, 이 팔에, 다리에 신경 조직, 또 근육, 이런 주변 조직에 이런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나 갑자기 뭐 삐끗한 것 같아. 뭐 담이 절려서 뭐 인대가 뭐 아프고, 아니면은 또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다 근골격계 질환 분류되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거 다루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무거운 게 이제 있다, 운반할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여자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무거운 거 옮겨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남성분들이 갑자기 힘이 센 척, 강한 척, 그냥 힘이 넘치는 척하고 막 나서서 폼을 잡는데 그거 위험해요. 저도 그래요. 가끔 위험한 일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왕년에 쌀을 한 가마 번쩍 들던 사람이라고 폼을 잡지만 그거는 다 옛날 이야기 꿈이에요. 현재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자랑하지 마시고요. 혼자 들지 마시고요. 한 3, 40kg짜리 혼자 들지 마시고 동료 누구한텐가 도움을 청해서 두 분이 같이 드시는데 호흡을 맞춰서 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해서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막상 들고 보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털팍 내려놔 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분이 다쳐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호흡을 맞춰서 내려놔야만 안전하게 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 다룰 때 호흡을 맞추고요. 무거운 의자, 회전 의자 같은 거 좀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대청소할 때 그 의자를 전부 책상 위로 올려놓고요. 바닥 청소 다 끝낸 다음에 또 책상 위에서 하나씩 내릴 적에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의자를 두 분이 같이 들어 올리고 같이 들어 내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안전하게 이렇게 안 다치고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이 의자를 박스에 담아서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려고 할 때 의자를 들어서 늘려려면 좀 무겁고 힘들어요. 의자에다가 박스를 씌워가지고 담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힘을 덜 쓰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요, 몸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운반 도구를 잘 정리정돈해 놨다가 그걸 사용을 하시면은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거운 거 들을 때 절대 이렇게 멀리 들지 마시고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몸에 무리가 덜 가요. 요 손끝에다가 10kg짜리 올려놓고 몸에 가까이 붙이면은 허리에는 30kg의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손을 뻗어서 멀리에다 놓고 여기다 10kg 올려놓으면은 이 허리에 100kg 이상의 작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힘들어지고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드는 게 필요해요. 무거운 걸로 이렇게 들어 올릴 적에 목과 등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워줘야만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게 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숙여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요, 이 등이 구부러지면 하중이 여기 척추에 집중이 돼가지고 무리가 생겨서 허리를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꾸부정하게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짝 다부지게 덤벼들어서 허리를 일자로 세워가지고 들어 올리셔야만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건을 들어서 들고 일어날 적에 요 정도쯤이 하고 벌떡 일어나면은 근육이 깜짝 놀래고 다쳐요. 그래서 근육이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거를 천천히 들어 올리셔야만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고 일어나야만 척추의 힘이 분산돼 가지고요,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싣고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안전해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걸 잡아당기려고 하면은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허리에 이제 척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밀면 우리 든든한 배 힘 있잖아요, 뱃살이. 이 뱃살에 힘이 들어가지고 배 힘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척추를 안 다치고 밀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전방을 향해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을 확인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 짐을 이렇게 수북하게 더 실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는 더 위험한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기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미는 게 더 안전한데 필히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요, 우리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순간도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이렇게 깍지를 이렇게 끼고요.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네네. 그리고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 순간에 막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 나죠? 우리 센터장님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가끔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 몸 상태가, 근육이 유연해지고요. 몸 상태가 좋아져서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센터 식구들끼리 서로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요. 늘 만날 때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늘 만날 때마다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 상태가 아주 유연하고 좋아져서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인사를 우리 수시로 많이 나누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자, 작업장 정리정돈이 왜 필요할까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납니다. 이 안전이. 그래서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리정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이게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의를 확인해 보면은요. 정리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딱 구분해서 필요한 거는 잘 정비해 두고 불필요한 거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와 정돈을 잘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불량하잖아요. 그러면 장소가 불안전한 장소가 되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기나 물기, 쓰레기, 먼지, 찌꺼기 이런 게 막 있으면은 그냥 넘어져 가지고요. 크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반할 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애물이 막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이런 넘어지는 이런 사고가 나면은 크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한 통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완전히 그냥 이걸 어떻게든지 그냥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까 우회를 해야 될까 이러면은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조명이 불량하면은 이렇게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조명이 불량한 구간은 차단, 조명 환하게 밝히고 차단을 시켜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 누가 해야 될까요?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안전을 위한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규칙 1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는 거예요. 응? 여기 당장 위험한 요인이 여기 물기가 있고 기름기가 있고 뭔가 위험한 게 눈에 띄었다. 이거 바로 내가 조치를 해야지. 아 여기는 담당이 누구요? 응? 아니 뭐 담당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지나가면은 나도 다치고 동료도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들어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 실천구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내 담당도 아닌데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요. 기왕에 손을 대면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자는 거고요. 세 번째 실천구호는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이고 나 이거 괜히 시작해가지고서는 이거 내 담당도 아닌데 참 짜증나 죽겠네. 이게 아니고요. 기왕 하는 거 내가 완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해서 나도 안전하고 동료들도 안전하고 우리 이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 안전하게 된다. 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실천구 네 번째는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 바로 지금. 아유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뭐 급한 일 좀 있으니까 뭐 화장실 갔다 와서 할까? 이게 아니고요. 위험한 요인은 즉시 지금 바로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이 실천구호는 이제 그 앤드류 매튜스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데 오늘 이후로 이거 잘 마음에 담고 실천해 주시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효과가 있는데요. 낭비를 줄여서 능률이 향상되고요. 원가가 절감돼서 돈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성이 향상되고요.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서비스 품질이 아주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즐거운 직장,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 안전한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운동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잡코리아가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직장인 운동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규칙적인 운동하는 분이 16%,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가 있었고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 운동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예, 아유, 임성욱님, 네, 서병혁 소장님, 이봉근 소장님 다 운동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운동을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요. 내 몸 상태를 좋게 유지를 해서 유연하게 해서 다치지 않고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 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이렇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안전해야 행복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대충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거나 내 목숨에 위험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왔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집중을 해주시는데, 금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점검도 많이 하고 평가도 많이 할 거예요. 비상훈련, 점검, 소집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에,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위험한 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우리 대구센터는 우리 이상세 센터장님 또 얼마나 긍정 에너지를 많이 담아주세요. 그 긍정 에너지 듬뿍 받으시고요. 또 우리 KDFS는 황욱정 사장님서부터 정말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고 우리 긍정 에너지를 가득 담고 일하기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아가지고요.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도 잘 해가지고 체력 관리 잘해서 우리가 안전한 일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안전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이에요. KDFS 가족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집중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오늘 교육 끝나고서 제가 여기 몇몇 분들한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설문서 받으신 분은 설문 읽어보시고 답을 회신을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회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만난 김에 우리 대구센터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대구센터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번에는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대구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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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저 센터장님, 이광세 센터장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네. 우리 직원분들, 우리 대구센터 직원분들 오늘 그 교육 잘 받으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대구센터는 원래 안전사고 이런 거 전혀 이제 한 건도 발생 안 되기를 갖다가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그죠? 좋은 교육 받았으니까. 하여튼 작업할 적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대구센터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